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일정에 있어서 제가 하나 잘못 알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리라프라트님 NDA가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나왔었습니다. 현지 시간 1월 28일에 나왔었습니다. 잘못된 정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월 말에 제출함에 따라서 심사 착수까지는 2개월이 걸리고요. 그리고 우선 심사 대상이라면 기존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2월, 3월 플러스 6개월. 그래서 9월 정도에 리라프라틴이 승인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간암 치료제 클래스 2는 현지 시간 1월 23일에 NDA를 제출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개월이 걸린다면 최대 7월 말에 결과 여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이게 일정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비슷한 시점 7월 말부터 뭐 8월 요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료 일정이 겹쳐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겹쳐 있기는 한데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간암 치료제가 먼저죠. 얘네는 7월이고 7월 말이고 리라프라티닙은 우선 심사 대상이 지정됐을 때 9월이니까. 그래서 결국 간암 치료제 결과에 따라서 리라프라티닙의 재료가 추세를 이어갈지 이어질 재료가 될지 아니면 잔여 물량 엑시트를 위한 기술적 반등의 도구로 사용이 될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일정 모두 6개월 이상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급등의 이벤트가 없습니다. 중간에 그나마 기대해 볼 만한 건 리라프라티닙의 우선 심사 대상 지정 요 정도인데 이것도 소식 나오면 그냥 반짝 반영되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감은 반짝 반영되고 본 재료 일정은 간암 치료제 승인 여부 뒤에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크다고 보긴 어렵고요. 가장 빠른 재료가 간암 치료제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다시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암 치료제 재료가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엑시트 하시는 것이 다른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면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압도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혹시나 승인 나서 더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내 돈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승인 날 것을 예단하고 투자한다면 그건 이미 투자가 아닙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좌절된다면 재료의 메리트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전의 저점보다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리라프라틴입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겠지만 간암 치료제가 좌절되면 지금 있는 자리도 다시 오는데 시간이 년 단위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료 일정에는 손절이든 익절이든 근거에 따라서 기대감 이용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말씀드릴 대응 전략도 리스크 최소화를 중점에 두고 기대감만 이용한다는 전제에 분할 매도 타점을 공유드릴 거고요.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냐마는 사측에서 확신을 품은 언급을 해놓고 연 단위로 지체가 되고 언급과는 정반대로 가는 기업 자체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번 일정에는 꼭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지금 매물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급락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과 말 그대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 이하로 떨어지면 투매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켜주는 걸로 보이고요. 요 자리가 지켜진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심이 부정적이어지면서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고 하락세에 힘을 보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올라올 때 여기 매물을 소화해 줄 만큼 매수세가 동반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켜지는 것이 좋습니다. 수차례 지켜진다면 박스권 하단의 근거를 하나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박스권은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상단은 당연히 여기겠죠. 간암치료제 NDA 소식에 찍었었던 단기 고점 이 자리가 박스권 상단이 될 가능성이 높죠. 클래스 2 만료 기간 그러니까 6개월이 꽉 차는 시점 이게 가까워질수록 이 자리를 터치하고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과 발표 이전에 급락 한번 나올 겁니다. H7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 왔기도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자들은 보통 이때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을 때 엑시트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CRL로 좌절됐을 때는 그냥 갭으로 하한가를 갔었습니다. 요때도 요때도 기대감이 있을 때입니다. 기대감이 존재할 때인데 이렇게 급락하죠. 여기 리스크 최소화를 중점에 둔 투자자들, 기대감만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엑시트 때문에 나오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은 또 나온다는 거죠. 이게 재료일정이 다가와서 이렇게 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부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권유드리는 바는 우리도 이때 매도하는 게 비중이라도 축소하는 게 좋다. 좌절되면 갭 띄우고 주가 여기에 위치하게 될 테니까. 승인 받으면 여기서 다시 올라갈 텐데 이렇게 갭까지 띄우지도 않고 여기서 뭐 다시 올라갈 텐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부터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비중 축소하고 여기서 매수해도 될 일입니다.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적은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승인 난다고 해도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다. 거래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번에 승인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되겠지. 이건 근거가 아니잖아요. HLB는 현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죠. 매출에 직접적으로 찍히진 않고 오히려 연구개발 비용 소모만 동반되고 있을 겁니다. 자,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3분기는 1월이 아니라 11월 15일까지 제출이기 때문에 재료 일정보다 뒤에 있어서 주가에는 변수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1분기, 2분기는 변수가 존재할 수 없이 실적도 늘 그렇듯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3분기 실적이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이라 처참할 텐데 이때는 재료 일정이 맞물려 있는 시기라 실적과 다르게 주가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대응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자, 대응의 디테일 텔레그램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분할 매도 타점과 근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전 재산을 물리신 분들은 대응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시드머니가 소액이라도 있거나 평단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분할 매도 등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계좌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할 매도 당연히 귀찮죠. 근데 또 당연하게도 귀찮다고 일 안 하면 돈은 못 버는 겁니다. 분할 매수의 근거와 타점, 그리고 분할 매도의 근거와 타점, 디테일을 말씀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점을 달리 생각하면 대응이 가능한 평단이라는 자체가 매력입니다. 재료 일정, 소식이 없다고 주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은 급락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때 의미가 큰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메리트를 챙기고 의미가 큰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를 축소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승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HLB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일정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카지노 가서 돈 따길 기대한다 라는 것과 똑같고요. 로또 한 장 사서 1등 되길 기원한다 라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자, 좀 확대해서 보면 이 아래 구간 박스권에 있을 때 이렇게 쌍바닥이 나왔죠. 의미 있는 지지의 자리에 수차례 지지를 받은 겁니다. 자, 여기 분할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었죠. 그리고 뭐가 없어도 어떤 내용이 없더라도 이때 아무 내용도 없었거든요. 이때는 LMR 파트너스의 투자 소식이 떴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을 이탈한 건데 돌파한 건데 그 전에 아무런 소식도 없는데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력이 물량을 장악하기 위한 또는 매물을 흡수하기 위한 소화하기 위한 그 드리블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내에서라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걸 이용하면 한 차례 매수, 한 차례 매도에서는 메리트가 없겠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반복해서 평단을 낮추고 차익을 조금씩이라도 가져간다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료 일정은
최소 6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대응으로 가만히 있으면 나아질 건 없습니다. 가능성을 굳이 따지자면 9월 이전까지는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그 하락을 어디서 받아주는지 근거를 확인한다면 단기적으로 저점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력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대감만큼은 반영이 될 겁니다. 클래스 2라고 하더라도 승인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기대감은 개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세력도 그 기대감에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고점의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는 것을 연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물밑 작업, 물량 확보가 필요하겠죠.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단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분할로 비중을 축소해서 리스크를 조금씩 없애는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근거를 말씀드리고 의미 있는 자리들을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과거에 박스권 하단이 확실하게 특정되었을 때 매수하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박스권 상단이 특정되었을 때 이 자리에 비중 축소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로 봤을 땐 올라갔죠. 근데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나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박스권에서도 하단이 특정됐을 때 매수하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박스권 상단은 여기가 될 것이다. 바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스권 하단과 상단이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확정되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손실을 상쇄하거나 이익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대응을 좀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가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자리를 터치하고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대응 도와줄 테니 돈 달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시면 됩니다. 대응에 참고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켜는 보시고 이후에 근거가 쓸모있는 근거였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있을 투자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고정 댓글로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나는 빠른 정보 전달과 대응 분석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입장이나 개별 종목 대응 분석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런 것은 필요 없다. 급등주 검색식이 필요하다 또는 전자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입맛에 맞게 필요하신 것만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링크든 전자책이든 답변 받으실 전화번호 002 1234에 4457이다. 이렇게 기재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책과 급등주 검색기는 PDF 파일로 만들어뒀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대충 보여드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밑에 검색식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